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스코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함수에다가 변수 하나 선언해 볼게요. 이 선언한 변수에 대한 접근이 어디에서나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console log a 이렇게 하면 네, 바로 a가 defined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함수 내부에서 선언한 a는 당연히 함수 내부에서만 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 변수를 선언하면 선언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항상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 범위를 바로 이 스코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코프에서 벗어난 곳에서 변수를 참조한다? 그러면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하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변수를 선언했을 때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 범위를 나타내는 이 스코프는 크게 전역 스코프와 지역 스코프로 나뉘게 됩니다. 자, 전역 스코프는 프로그램의 가장 바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let a는 1 이렇게 하면 이 a는 전역 스코프에 선언이 된 거예요. 이 전역 스코프의 특징이 뭐냐? 모든 스코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놓으면 제가 함수 하나를 만들게요. 이렇게 함수 이렇게 만들어서 console log a 이렇게 하면 a에 당연히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호출을 안 해줬으니까 호출을 하면 네, 이렇게 a를 레퍼런스 에러 없이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전역 스코프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모든 스코프 내에서 또 접근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전역 스코프에 변수를 선언하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진짜 편한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전역 스코프에 무분별하게 또 변수들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이 변수 충돌과 메모리 차지인데요. 변수 충돌이 뭐냐? 변수 충돌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전역 스코프에서 이제 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함수 하나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또 name이라는 변수를 또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역 스코프에서 name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실수로 이 name을 이제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이름 이렇게 하고 console log 요 name 이렇게 하면 이걸 쓰려고 한 적도 없는데 새로운 이름이 이제 이 name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라는 값은 또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역 스코프에 선언한 변수들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메모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역 스코프에 진짜 수많은 변수들이 만약에 쌓이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이름은 바꾸겠죠. 이러면 불필요하게 메모리를 과다하게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이 전역 스코프는 좀 조심해서 다루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스코프인데요. 전역이 아닌 모든 스코프는 지역 스코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스코프는 또 함수 스코프랑 블록 스코프로 나뉘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코드 블록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일단 지역 스코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지역 스코프의 첫 번째였던 이 함수 스코프부터 한번 볼게요. 함수 스코프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스코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그냥 요거 쓸게요. 요거는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함수를 선언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드 블록이 있죠? 그래서 함수 스코프도 이제 지역 스코프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name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 바깥에 그러니까 전역 스코프로 와서 이 name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빈값이 나왔는데 그냥 name 말고 제가 new name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레퍼런스 에러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 new name이라는 변수가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유효 범위가 여기 요 코드 블록 내부 함수 내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함수 스코프다. 그 다음에 이 블록 스코프도 있었죠. 지역 스코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코드 블록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스코프인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함수나 객체 리터럴을 제외한 이 괄호는 모두 블록 스코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if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괄호가 있죠?
그래서 if문 내부에서도 요게 블록 스코프가 생깁니다. 그래서 let message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message라는 변수는 요 블록 스코프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혹은 그냥 요런 블록 스코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이렇게 스코프만 만들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외부에서 메시지를 참고할 수 없겠죠. 레퍼런스 에러가 나오고요. 자, 그 아래에는 바는 블록 스코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건 무엇이냐? 자, 만약에 제가 let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바라고 했을 때 콘솔 로그 메시지를 찍어보면 내 메시지가 빈 값이니까 제가 메시지라고 해놓을게요. 메시지라고 실제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 키워드는 이 블록 스코프는 무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원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제 실행 컨텍스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식별자 검색인데요. 제가 예제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전역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펑션 아우터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B 펑션 아우터 내부에 펑션 하나 더 만들게요. 이너라고 해서 이렇게 3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는 콘솔 로그 A를 찍어보고 3개 해가지고 BC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너라는 함수는 이 아우터라는 함수 내부에서 호출을 할 거고요. 이제 가장 바깥에서 아우터를 호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콘솔 로그 A 같은 경우에는 A가 이 전역 스코프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참고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콘솔 로그 B도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왔어요. 뭐 C는 당연히 자기 함수 스코프 내부에서 접근한 거니까 된다고 쳐도, 자, 먼저 제가 이 A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제 실행 컨텍스트 영상 보시면 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 A라는 식별자를 찾기 위해서 먼저 이 inner라는 함수 스코프를 뒤집니다. 근데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외부에 이 outer 스코프를 또 한번 참고를 하는데 또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또 나와서 이 전역 스코프를 참고를 해서 A를 찾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역 스코프까지 없으면 이제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너 스코프에 B가 없으니까 그 바깥에 있었던 아우터에서 이제 B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식별자 검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현재 스코프부터 바깥 스코프로 이동해요. 이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무조건 바깥에 있으면 다 참고할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형제의 관계의 경우 이동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거 아우터는 좀 살리고 아우터 호출은 남길게요. 펑션 foo라고 한 다음에 foo 내부에 const x10 이 정도 주고, 이 foo 아래에다가 바로 바라고 하고 console log x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oo랑 바를 호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레퍼런스 에러가 나요. 자, 바에서 이 x를 참고하는데 이 바의 영역 범위에 x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진이 한번 밖으로 나와서 이제 아우터라는 스코프에서 x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x가 없겠죠. 왜냐하면 x는 foo 내부에 있잖아요. 이 아우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역에서 찾게 되는데, 요 x를 찾으려면 결국 부모에서 자식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무조건 자식에서 부모 방향으로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뿌랑 바 같은 형제 관계에서는 참고를 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쉐도잉인데요. 자, 눈치채셨겠지만 서로 다른 스코프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변수 선언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onst name 전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다가도 name이라고 또 변수를 선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 name이라는 변수가 똑같은 이름인데 두 개가 생겼죠. 자, 그런데 전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코프에서 이제 name을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console log라고 하고 name이라고 하면 과연 요거를 이제 찍을지 아니면 요거를 찍을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이름이 충돌했을 때 식별자 결정이란 걸 해줘요. 어떤 식별자를 사용할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지역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에 선언된 이 식별자가 가려지고 좀 더 가까운 식별자가 결정이 된 걸 이제 쉐도잉이라고 합니다. 이 쉐도잉은 제가 아까 설명한 논리대로라면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아까 여기 컨솔로그 네임이라고 할 때 이 네임에 대한 값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 프린트 네임 스코프를 이제 참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없을 때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본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네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바깥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는 검색 과정에서 가까운 스코프 변수가 우선된다. 그래서 이거를 쉐도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코프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는 좀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